오늘은 오랜만에 지역 분석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이야기가 많아서, 그리고 저희가 또 지역 분석 안 한 지 좀 오래됐기도 했고, 그래서 지역까지 방문하진 못했지만 요즘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곳, 최근에 동탄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동탄 아파트가 20억 원 찍었다고 합니다. 전용 102, 동탄역 롯데캐슬, 얘가 20억 원 찍었다. 그리고 호가는 23억 원에 달한다. 제가 그래가지고 요거를 네이버 부동산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근데 진짜 호가 23억밖에 없어요. 한 3개인가 매물이 나와 있는데 진짜로 다 20억에 나왔고 호가는 23억에 달한다. 저 기사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강남이에요? 물론 강남 중에서 저거보다 비싼 것도 있지만 거의 뭐 강남 부평 수준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GTX A 노선 개통이 큰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와, 이거 GTX 아직도 GTX예요. GTX만 붙으면 예전에 통했으니까 이번에도 또 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또 GTX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GTX 호재는 다 반영되고도 남았다고 그랬어요. GTX 호재가 떴어요. 그때 집값이 떴죠. 그런데 GTX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 다음에 GTX가 재개하니까 가격을 또 띄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GTX가 중단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공사 중단되면 늦어지겠구나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안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한다고 그러니까 또 띄우고, 그러다가 22년도에 다 드러났죠. GTX 호재는 거짓이다.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동탄에서 GTX A 노선이 왜 좋아요? 강남까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강남까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강남보다 비싼 가격. 뭐라? 뭔가 앞뒤가 안 맞아졌죠. 강남까지 빨리 갈 수 있는데 GTX 타고 빨리 갈 수 있는데 GTX는 비용도 비싸고, 그 다음에 동탄은 그 중에서도 먼 곳 쪽에 속하죠. 뭐 광교나 뭐 판교 이런 것보다는 강남에서 멀기 때문에 GTX가 들어와서 빨리 가지는 지역,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강남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강남까지 걸어갈 수 있는 웬만한 강남 아파트보다 GTX를 타야지. 그리고 아직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GTX를 가지고 집값을 20억까지 뛰었다. 요거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재,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해서 배후 수요가 탄탄하다. 요것도 말씀드리지만 대규모로 조성 중인 저거 반도체 클러스터, 저것도 그 당시에 이미 다 이야기 나왔었죠. 심지어 저기 조성한다고 해서 동탄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인데 저기에 이제 가까운 용인 한숲시티 이런 데도 가격 그때 막 거품 붙었었죠. 그런데 가깝다라고 해가지고 저기 수요들이 동탄으로 가느냐? 물론 동탄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 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고덕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고덕신도시 이야기 가끔 드리는데, 고덕신도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있죠. 거기 대부분 어떤 사람들 다녀요? 계약직이신 분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단기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굳이 집을 매입할 일이 없는데 고덕신도시는 계속 뜬다. 이런 식으로 가격 부추겼듯이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근데 동탄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허위로 허위 매물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 동네다. 그리고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몰아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동산에다가 압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이슈되고 있죠. 선생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막 맨날 민원 넣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하는 짓거리 똑같은 거예요. 동탄 투기꾼들은. 동탄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투기꾼들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물론 화성에서 동탄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화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거리상 이점이 더 좋은 곳들도 훨씬 더 많은데 굳이 동탄만 무리하게 저렇게 뜨는 이유가 뭐냐. 물론 근처에 가족시설도 충분히 있지만 동탄 같은 경우는 호가담합이 어마어마한 곳이다.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 거래가 진짜냐 아니냐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게, 물론 이번에 20억 거래됐으니까 그게 등기가 되진 않을 거다. 그렇지만 같은 면적에 보시면 3월에 16억 3천, 그 다음에 5월에 16억 7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등기는 아직도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더 올린 거에서 지금 보시면 17억 5천, 그 다음에 17억 9천, 여기 하나 등기되고 18억.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는 있어요. 근데 등기는 계속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18억 3천, 20억, 이런 식으로 계속 띄우고는 있는데 여태까지 3월부터 거래, 이평대 거래를 봤더니 등기는 하나밖에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저런 것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등기 안 치고 가격을 띄웠어. 띄우다가 중간에 실거래가 하나 떠요. 그런 거에 올라가느냐 싶어가지고 낚이는 거지. 그렇게 낚인 거예요.
그러면 동탄이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뜰 동네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요. 동탄이 가격이 뜰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많은 규제 완화 때문이었죠. 그게 지금 효과가 사라져 가고 있으면은 지금 와가지고 20억에 사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매매 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요즘에 통계 조작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을 했다. 뭐 물론 굉장히 잘못한 일입니다. 근데 이번 정부 때는 다르냐? 라고 했을 때 이번 정부도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지 왜 전 정부는 자꾸 때리고 있냐?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KB랑 다르게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면 이번 정부 때는 KB랑 다르게 너무 높게 책정이 되고 있다. 매매 가격 지수가. 그래서 가격 뜨는 것도 KB보다 한참, 원래 KB가 먼저 올라요. 호가 먼저 오르고 실거래가가 따라 오르기 때문에 원래 KB가 먼저 오르는데, 그리고 KB도 요즘에 PIR이나 이런 거 장난질 좀 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KB보다 부동산원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상승폭 여기서 한번 떨어졌는데 다시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세 가격 지수 마찬가지로 엄청 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띄우고 있어요. 왜 화성이 이렇게 뜨고 있겠느냐? 다른 데가 뜨겠어요? 동탄이지. 그러니까 동탄에서 저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매매 수급 동향, 요것도 지금 서해안권에 뭐 여러 가지 도시 중에서 화성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 100미치예요. 이런 상황인 거고, 요 올라가는 폼 보더라도 점점 더 무뎌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실 거다. 그 다음에 매매 거래량하고 매물 이런 것들 좀 더 핵심적으로 봐야 되겠죠. 매매 거래량 보시면은 동탄은 뽑았어요. 동탄에 뭐 반송동, 뭐 능동, 뭐 이런 것들 다 동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그거 합쳐가지고 뽑았어요. 근데 2월에 거래량이 확 늘죠. 1월까지 죽어나다가 2월에 확 늘고, 그 다음에 상승세라면 거래량이 계속 늘어줘야 되죠. 서울도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평년 수준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인데, 3분의 2 토막 난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가 살아난다 라고 할 때 뭐 항상 뭐를 끌고 왔어요? 매매 거래량. 물론 서울도 이번에 8월에 거래량이 다시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은 50년 주담대 막사 수요 몰렸으니까 9월부터 다시 빠질 거고 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서울은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계속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으면은 동탄 20억 찍었다 라고 이야기 나왔을 때, 하지만 동탄 아파트의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 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언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예요? 굉장히 한쪽에 치우쳐져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다. 태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3인성어죠. 3인성어. 3명이 호랑이를 봤다 라고 하면은 진짜 호랑이가 나타난 줄 안다. 그런 것처럼 계속 옆에서 계속 올라간다 조금만 올라가도 올라갑니다. 뭐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매 심리가, 서울의 매매 심리가 떨어졌다. 110에서 102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도 아직 100 넘기 때문에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다. 가격은 오를 거다. 그런데 80에서 81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매매 심리가 바닥 찍었다. 이제는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편향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월부터 거래량은 빠지다가 잠깐 나올 때도 있지만 또 쭉 빠지고 또 조금 나올 때도 있지만, 물론 8월 아직 끝난 건 아니고 8월은 7월보다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역시 여기도 50년 주담대 막차가 몰리죠. 근데 9월 지금 거래량 봐봐라. 18일인데 적어도 100건 이상은 평소 때 나와줬다면 지금은 그 정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런 거래량이 나왔느냐, 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2월에 거래량 왜 많이 늘었다고 그랬어요? 1월 30일에 시작된 특례 보금자리로. 그래서 2월에 거래량이 늘고 그 뒤에 어느 정도 되다가 확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봤을 때 한 번 떨어져서 500건대 나오다가 또 한 번 떨어져서 400건대 나오고, 그 다음에 추정상 어떻게 되겠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다시 늘어나는 거 50년 주담대 나오면서 7, 8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요거밖에 안 나왔다. 8월을 막 차니까 조금 더 몰렸겠죠. 서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마찬가지인데, 특례빨 바꾸서 한번 쭉 바꾸서 쭉 빠지다가 또 다시 확 빠지는 상황에서 50년 주담대빨 한번 받았는데, 요즘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폐지되는데, 이제 특례에는 의대형만 남았고, 그 다음에 50년 주담대는 이제 다 거의 받을 이유가 없죠. 50년 주담대인데 40년 DSR 하면 그냥 40년 주담대를 받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인기가 폭발이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데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추세다. 뭐 조금씩 늘어나는 구간은 있지만
이게 유의미하게 늘어나진 않고 오히려 빠질 때는 확확 빠진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저 거래량들 봤을 때 등기도 안 돼 있는 곳이 태반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여기가 지금 계속 올라갈 동네냐, 아니면은 늘 말씀드렸지만 동탄 같은 경우는 호가 담합이 심하고 그 다음에 저가 매물, 허위 매물 신고해가지고 없애고 이런 식으로 가격 높여가지고 보이기에는 금매가 안 나오고 여긴 계속 올라갈 동네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동네지만 사실 그런 것도 아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막 호재 때문에 뜬다라고 했던 반도체 클러스터, GTX,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지하 계획, 요거 심지어는 요런 것까지도 띄우는데 GTX나 반도체 클러스터는 과거 코로나 때 가격 띄울 때도 계속 언급했던 곳이에요. 그때 분명히 그것 때문에 가격 뜬다고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또 떠요 그게? 그때 다 붙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호재들을 다 초과한 가격으로 이미 붙어서 호재 이상으로 거품이 쌓였는데, 물론 저희가 호재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른다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호재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요렇게 올라갈 집값이 호재 때문에 요렇게 올라가는 건데 지금 거품은 그 전에 이만큼 쌓아놓고서 호재 때문에 더 올라야 된다. 요 가격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지.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지역을 까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또 동탄 좋네 뭐네 이런 댓글 또 다시겠지. 동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동탄의 거주 환경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거품이 많이 쌓였는데 이 부분을 동탄이 좋으니까 이 가격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 아니냐. 강남보다 더 좋아요? 동탄이?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럼 좋은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강남에 없는 동탄에는 호수공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왜 강남이 더 비싸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다만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선인데 지금은 그거에 2배 이상 거품이 쌓여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거품이 더 붙어서 올라간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저런 식으로 기사 내주죠. 근데 예전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한모 조합장님, 그분이 무슨 짓을 했다? 16억 17억대 매물 싹 다 집어넣고 20억 이상으로 다 올린 다음에 한 건 거래되자마자 언론사한테 광고비 줘가면서 여기 서초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바뀌었다, 아크로 리버파크로, 이런 식으로 기사 내도록 만들었던 거. 딱히 다를 거 있어요? 반대로 매물은 어때요? 특례 풀고 나서 그때 이제 8년 사람들 늘어나고 4년 사람들 늘어나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8월부터 늘어나고 있는 추세 봐봐요. 이렇게 되고 있다가 갑자기 매물이 쭉쭉 늘어나고 있죠. 8월부터 그 이야기 나왔죠. 50년 주담대 없앤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기회다 해가지고 우르르 매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갈아타기 기회라서 한다. 근데 그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집값이 올라갈 때도 갈아타기 기회고 떨어질 때도 갈아타기 기회예요. 그러면 맨날이 갈아타기 기회잖아요. 근데 왜 지금 팔아서 갈아타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과거엔 갈아타기 기회 아니었어요? 그 갈아타기는 언제 해야 되는데, 갈아타기는 집값이 저점일 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양극화가 가장 적은 상황이라서 내 돈을 조금 들이고도 더 좋은 집으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집값이 상승하고 고점에 달한 상황에서 갈아타기 하게 되면요, 차익이 엄청 크기 때문에 갈아타기 할 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 여러 가지 추이를 봤을 때 보이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동탄 20억 찍었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여기는 호재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GTX랑 그 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 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GTX나 반도체나 이미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뭘 더 올라간다고 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상승하고 있는 거 나오고 있죠. 다만 이런 상황에서 수급동향, 즉 심리가 조금씩 꺾여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매물은 급증하고 있고 거래량은 2월 이후 하락 추세다. 그리고 2월에 갑자기 떴던 이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7월에 조금이나마 증가한 이유, 이거는 특례 보금자리로, 그 다음에 50년 주담대, 이런 대출들이 나올 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물론 특례 때는 대박으로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3배 가까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폐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저 비싼 가격으로 사주겠느냐. 여기서 대출은 더 쪼이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기 20억에 거래했다고 하는데 23억에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그거면은 차라리 저게 엘리트를 사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면 왜 불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와가지고 인신공격이나 하겠지. 데이터를 들고 와라. 저는 분명히 불리한 데이터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매매가격지수는 거래량에 비례하는데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갑자기 매매가격지수 상승폭이 커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 있고, 이런 것도 생각해봐라. 답은 다 나와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